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방송이니까 갑자기. 2024년의 마지막 방송. 제가 내일 멀리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마무리를 하는 어땠는지, 그리고 2025년에는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의 월별 성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죠. 기대했던 12월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11월에 좀 과하게 쐈어요. 그래서 그게 상쇄되고 있는 게 아닌가. 9월 달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9월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10월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옥토버가 좀 무색하게 겨우 10% 상승했습니다. 예전 기록을 보면 반감기해 2020년 27% 상승, 2016년에도 14.7% 상승했는데 올해는 좀 약했다. 9월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월별로 끊어서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정상 궤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중반기는 소강 상태였습니다. 6개월간의 횡보 구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이렇게 무지막지한 상승을 해버리니까, 너무 과하게 올라버리니까 그게 상쇄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기별로 볼까요? 2024년 1분기에 68.68% 상승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비트코인 ETF 승인. 2, 3월에 미친 듯이 쏴올렸죠? 자, 그런데 2023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초대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때는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2022년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하자면 반감기 해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2020년 반감기.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떡상각은 아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과하게 쐈으니까 그게 상쇄되었다. 여기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사이클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긴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1년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비트코인 시가가 달러로 42,258달러였습니다. 원화로는 5,700만 원. 자, 비트코인 종가는 어떻게 마감할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하루 남았죠. 42,000달러, 5,700만 원, 이 정도, 2배는 되겠죠? 2배. 거의 지금 이제 9만 달러 훨씬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1억 넘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00% 상승했다, 비트코인. 이 정도면 우리가 박수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박수. 비트코인 잘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알트코인은 어떻게 하나? 알트코인은 올해 폭망했나요? 자, 알트코인은 어떠했는지. 올 초에 1월 1일에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776빌리언 달러. 지금 현재 12월 30일 기준으로 1.35 트릴리언 달러, 1350빌리언 달러. 거의 2배예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만은 못했지만 거의 2배 가까이 가고 있다. 이 알트코인은 이더리움까지 포함입니다. 이더리움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이 워낙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올해 이더리움을 빼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알트코인 매우 잘했다. 내 코인이 안 올라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알트코인 투자자들, 여기서 끝이라면 정말 절망적인데 이게 끝이야? 알트코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반감기 후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2025년입니다. 내년에 적어도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도 그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 올라갈까봐 못 팔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정 기대치와 안전한 수익 실현 모델이 필요하다. 자, 다시 2024년을 돌아보면서 주요 이벤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적어봤는데요.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주는, 이번 사이클의 상승의 폭을 정해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4월 20일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큰 이벤트는 아닙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이 차근차근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가다가 결국에는 공급 쇼크로 이거 좀 모자라네. 비트코인 어디 있어? 내가 먼저 이런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그 시작이 4월 20일이었다. 자, 그리고 9월 18일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추세 전환이다. 유동성의 시작. M2 머니 서플라이가 떡상을 하다가 지금 잠깐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채. 이걸 해결하려면 돈 찍어서 갚아야 되는 거고 온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 기준금리 이걸 쳐다보면서 통화정책을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일본도 세계 온 나라들이 돈을 다다다다닥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테고 코인 가격은 떡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월 5일에 친암호화폐 대통령 당선. 우리가 이걸 실시간으로 함께 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트럼프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일단은 암호화폐를 세워놓고 함께 가자. 그리고 내년 1월에 시작될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주요 요직의 친암호화폐 임무를 안치고 있습니다. 부통령, 일론 머스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털시 가버드 그 여자분도 나서서 비트코인 준비금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재무부 장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날아가고 친암호화폐 인물이 SEC 위원장이 됩니다. 11월 5일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날짜는 적혀 있지 않지만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나라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침을 꿀꺽 삼키면서 쳐다보고 뒤로 돌려가면서 이걸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2024년은 이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자, 한 예로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빨간 색깔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파란 색깔은 블랙록의 아이비트 ETF 펀드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해 오다가 블랙록에게 역전을 당합니다. 블랙록은 떡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내가 질 수 없지 하고 레이저 눈깔을 받고 쏜다. 묻지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 여러분, 이건 단편적인 예일 뿐입니다. 세계 수많은 기관들이, 기업들이, 나라들이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러한 모습이 가시화돼서 대놓고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은 어떠할까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전체 사이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 사이클입니다. 빨간 색깔이 하락하는 애, 초록 색깔은 상승하는 애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1년 오르고 3년 하락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팩트로 놓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는 1년 하락하고 3년을 상승합니다. 2014년에도 1년 하락하고 3년을 상승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마지막 해는 상승을 합니다. 2018년에 하락했고 2019년에 상승, 2020년에 더 큰 상승, 2021년에는 더 큰 상승. 자, 그리고 2022년 하락장, 2023년 크게 상승했죠. 2024년에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와 있습니다. 여기와 같다. 반감기가 있었던 그 다음 해. 지금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까요? 자, 패턴을 보면 떡락장, 회복장, 상승장, 찐 상승장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매번 패턴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될지, 요렇게 조금씩 조정 가면서 쭉 상승할지, 아니면 한번 끝까지 갈려다 말고 그냥 시간차로 다시 한번 또 쏠래다 말고 끝나버릴지, 우리가 이건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적정 기대치를 갖고 너무 욕심부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2025년 주요 이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 자산. 이게 진짜로 되는 건가? 트럼프가 말로만 하고 그냥 입 닫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뭐 우선순위가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내뱉었고 많은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의 인물들이 그걸 백업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아니고 벌써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금 증서, 그거 너무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곳간에 그냥 쌓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먼지 탱탱 끼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가져다가 더 좋은 금으로 바꾸자. 세금 더 걷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게 아니야. 놀고 있는 금덩어리 가지고 더 좋은 금덩어리 가져다가 해지로 그냥
적정선에서 그냥 조금만, 혹시 모르니까 아주 조금만 그냥 매집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가 이걸 밀어붙이고 의회에서 승인 나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10,000개 샀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국은 어떻게 될까? 답은 딱 나와 있죠. 국가 비상사태가 나는 겁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미국이 금덩어리 던져버리고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버리면 들고 있는 금덩어리가 그냥 녹아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고 던지고 얼른 그 금덩어리로 다른 걸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까지도 존재하고,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비트코인 준비 자산을 하긴 할 텐데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벌써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선에서, 이걸 유지하는 선에서 일단은 이걸로 유지하고 20만 개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조율을 해가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산다. 뭐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약간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잖아요. 뭐 당장 단기간에 뭐 폭발적인 미친 듯한 그런 움직임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게 되냐 마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 어느 선에서, 어느 기간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2025년을 꼭 째려보면서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ETF 자금 유입은 현실이죠. 지금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ETF를 발행해서 고객들과 미팅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그런 대표들이 나와서 2025년은 2024년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기관들, 기업들, 대형 펀드들, 국가들의 비트코인 매집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회계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집했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니까 금을 담듯 채권을 담듯 그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전체 코인 시장을 보면 상용화가 매우 중요하겠죠. 코인이 실생활에 진짜로 쓰이고 이 코인의 가치가 있는 건가? 비트코인 말고 모든 코인들이 자산의 토큰화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처럼 코인 하는 사람들만 자산의 토큰화를 외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레리 핑크가,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자산의 토큰화가 어쩌고 저쩌고, AI가 앞으로 미래인데 AI와 함께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금융상품이 토큰화가 돼야 된다. 주식도 토큰화, 채권도 토큰화, 보험시장, 무역시장, 파생상품 시장,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산이 토큰화 되어야 한다. 아, 진짜로 이렇게 토큰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그런 기반 위에서 토큰화가 돼서 막 토큰이 움직여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를 거기다 축적하고 거래를 하고 바꾸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AI라든가 또 개별 알트코인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있겠죠. 실생활에 사용된다면 빨라야 되겠고 확장성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런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의 내러티브를 함께 살펴보자면 AI는 뭐 2022년 말부터 쭉 연결되어 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진화하면서 세분화되고 있지 않나. 예전에는 뭐 나도 AI야, 그냥 AI 이름만 갖다 붙이면 떡상하고 막 그랬어요, 코인이. 근데 이제는 이 코인이 뭘 하려는가,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AI가 아니고 AI를 지원하는 인프라라든가 또는 AI 에이전트,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 플랫폼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RWA, 실물자산의 토큰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자산이 토큰화돼서 블록체인 위에 얹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확장형 레이어 1, 아까 말씀드린 속도가 빠르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 트럼프와 디파이. 트럼프가 아들내미들이랑 디파이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디파이 하는 놈들 다 잡아와. 이건 안 되잖아요. 디파이 시장이 트럼프의 백업으로 더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미국 기반 디파이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코인들, 미국에 기반을 둔,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코인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단계적 분할 매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이클적 타이밍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최고점을 모르니까 적정선에서 수익 실현을 탁탁 해나가는 거죠. 가능하면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몇 퍼센트 먹으면 거기서 좀 빼내고 또 몇 퍼센트 먹으면 또 빼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사이클적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년 뭐 12월 됐다. 2025년 12월. 이러면 얼른 짐 싸서 나가야 되는 분위기니까 그때는 뭐 대충 목표가 못 갔어도 얼른 털면서 과감하게 털어내면서 하고 이제 나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나는 이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지. 그리고 이 정도 좀 더 돈을 끌어모아서 추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투자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또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25년에 수익 실현하고 떠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내년에 졸업할 생각하지 마시고 4년 후에 기회가 또 옵니다. 물론 이번처럼 뜨거운 그런 상승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코인 말고 다른 주식에 그럼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코인의 기회가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인과 친구가 돼야 된다. 평생 데리고 가야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쪼록 2025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큰 결실을 맺고 내년 언제쯤 우리 함께 모여서 축배를 드는 그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